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한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장이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인 복구를 하는데 드는 생활비가 3년간 평균 9,54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의 부재가 더욱더 걱정돼서 사망 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가족을 든든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종신보험, 이왕이면 잘 알고 가입하셔야겠죠. 오늘 라이플라리 강의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종신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가족들을 지켜주는 보험 확실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라리 강의 시간인데요. 자,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요즘 같은 세상. 무섭게도 사망자까지 속출을 하다 보니까 믿을 건 종신보험뿐이라면서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종신보험 가입 시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이성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제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종신보험이라 하게 되면은 그냥 저희가 죽으면 무조건 나오는 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종신보험 자체가 예전에 이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냥 종신, 그다음에 뭐 변액 종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확정금리를 주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하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그 중요한 게 좀 있는데 이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는 내가 그냥 무조건 사망보험금만 올려서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큰일 나십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보험료는 보험료도 나가시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뭐 이 보험을 갖고 뭐 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해지환급금을 보셨을 때는 좀 손해를 보시는 보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가입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이라는 건 이제 생명보험, 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죠. 손해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그냥 질병사망, 그 다음에 상해사망, 이렇게 사망보험금만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 질병사망,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80세가 만기죠. 그 다음에 상해사망도 이 100세가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보험사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한 번은 죽기 때문에 100세가 넘어가도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드리는 게 종신보험이세요. 근데 이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이 종신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안 하고 싶고 내가 나중에 뭐 30년 이후, 40년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해지 환급금의 기준이세요. 해지 환급금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신 거고요. 종신보험이라는 건 일반 종신보험도 있고요. 변액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이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즘같이 이 주식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변액 종신보험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을 많이 좀 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건 변하는 액수로 인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 변액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을 때는 주식의 뭐 몇 프로, 그다음에 채권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 11%에서 보험회사마다 틀리지만 15% 정도의 수수료를 먼저 떼고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변액 종신보험은 좀 권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기능,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또 종신보험이 있으세요. 이게 중간에 인출, 어떻게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인출을 하게 되지? 그러면 거의 모든 대부분 보험사들이 2년 이후에는 이제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는 자유납이라 그래서 이 2년까지는 꼭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뭐 2년 이후에는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냈던 걸로 인해서 이 자유납 그냥 돈을 못 내더라도 낸 돈에서 까나가는 그런 이제 제도가 또 있고요. 이 자유납 제도를 이용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에 있어서 50%인 50% 정도를 그냥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 우리나라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에 이제 접어들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뭐 2018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평균적으로는 한 8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남자는 뭐 80%, 여자는 한 80, 남자는 80세, 여자는 뭐 86세 정도가 되지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수명 자체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명이 계속 올라가는데 종신보험이 과연 필요합니까? 예. 요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안 되세요. 이 사망보험금도 뭐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보험금 애들 나중에 제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이 사망보험금이 중요하지만 제가 건강하게 살았을 경우에 뭐 60세, 70세, 80세, 90세 계속 건강하게 살았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절대로 중요시 생각하시게 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는 제 고객 정말 있었던 그 사례를 제가 좀 갖고 나온 건데요.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경기도에 이제 어떤 제 고객인 A씨가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댁을 찾아가서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보험이 전부 다 보장성 보험만 갖고 계시고 어떠한 뭐 자녀는 어린데 어떠한 자녀들을 위한 사망보험금 자체가 없으셨고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성 보험으로만 보험료가 집안의 보험료가 한 80만 원 정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80만 원 정도 나가셨던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를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줄여드려서 이 약간의 좀 추가금으로 인해서 이제 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뭐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노후 준비 그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종신보험 하나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권해드려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4개월 후에 이분이 이제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어떤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췌장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위암, 뭐 폐암 같은 경우는 뭐 살아있을 확률이 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급성 췌장암이 오셨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셔서 그 1개월 후에 그냥 운명을 좀 달리 하셨어요. 이러셨을 경우에 이분은
그 손해보험에서 뭐 질병사망보험금이 단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 종신보험을 1억짜리를 가입을 해 놓으셔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1억을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1억이라는 돈을 그래도 남아있는 그 가족분들하고 이제 자녀한테 남겨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더 많고 좋은 사례도 많지만 뭐 암이 완치됐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많고요. 근데 또 정말 안 좋은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이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 필요 없어. 안 좋아. 그렇게 지금도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종신보험은 꼭 나이가 한 30대 아니면 20대 정도도 이 종신보험은 가입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2명이 있는데 지금 다 20세, 21세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이 종신보험을 그냥 10만 원짜리 해갖고 가입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후에 또 왜 저희 자녀들한테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지는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사례 2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정말 오래된 예전에 아주 오래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2개가 1억짜리로. 그래서 이제 이 변액 종신으로 이제 가입하실지 일반 종신으로 가입하실지 되게 고민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변액 아주 주식 시장이 좋을 때 그 변액 가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저는 그냥 일반 종신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죠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정이율도 괜찮고 해갖고 이제 일반 종신보험으로 이제 권해드렸고요. 납기는 20년 납을 원하셨지만 저는 그냥 15년 납으로 해드려갖고 이제 현재 납기가 끝난 상태시죠. 그리고 슬아의 자녀는 딸 1명이고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일 때 이분의 이제 월 납입액은 20만 원 정도 되셨는데요. 이 납입한 총 금액이 이제 3,600만 원 정도 되세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저한테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저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분이 이제 이 종신보험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해지환급금으로 그냥 받으실 건지 뭐 연금으로 전환할 건지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 3,600만 원에 대한 이 돈이 만약 이분이 65세 때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요 납입한 금액의 183%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3,600만 원 뭐 납입을 했으면 183%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 자체는 그 예전에 가입되는 그 무조건 그냥 종신만 사망보험금만 이제 해주었던 이 보험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변액종신도 아니고 이 이유를 좀 주는 종신보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종신보험은 뭐 사망보험금만 가져가면 정기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냥 사망보험금만 나는 저렴하게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정기보험을 저희도 권해드리죠. 그런데 이 이 종신보험하고 이 정기보험의 이 차이점의 좀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신보험은 정말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세요. 제가 100세든 110세든 뭐 120세든. 근데 이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납이든 뭐 정기 납이든 65세까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이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신보험의 장점은 만기 이후에 원금은 보장은 되세요. 그렇지만 변액은 제외되십니다. 이 만기 때 이 변액 뭐 내가 20년 부었는데 지금 해지환급금을 알아보니까 내가 낸 금액도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변액은 제외가 되시는 거고요. 변액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십니다. 예금자 보호도 안 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액은 잘 안 권해드리고요. 정기보험은 이제 100% 소멸성이세요. 내가 뭐
100만 원 냈든 뭐 1000만 원 냈든 다 100% 소멸성이 되시는 거고요. 대신에 중간에는 해지 환급금이 약간의 해지 환급금은 발생은 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싸죠. 보험료가 비싸지만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이 공시이율 그리고 또 최저보정 또는 요즘에 좀 나온 종신보험 자체가 확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복리로 확정금리 갖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율이 0.75죠. 0.75%입니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넣어놓는다고 해도 1년에 이자가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 자체는 그냥 확정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정금리 2.25로 해서 연복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데 뭐 저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종신보험은 저축이 절대 아닙니다. 저축은 절대 아니세요.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내가 납입 기간 동안 이제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뭐 운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받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납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종신보험 자체도 이 저축성을 좀 띌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 이전에는 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이 없지만 납기 이후에는 연복리로 돌아갔던 이 2.25에 대해서 해지환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4월 1일 뭐 저희가 3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4월 1일자로 예정이율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내려갑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안 믿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정말 내려갔습니다. 4월 1일자로 보험회사 현재 예정이율 원래 뭐 3월 31일까지는 2.5였는데 0.25%씩 거의 다 내렸어요. 다 0.25% 내렸고요. 뭐 어떤 회사는 0.45까지 내렸고 뭐 0.3도 내린 회사도 있습니다. 이 예정이율이 내려가게 되게 되면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보험료는 많이 상승하세요. 특히 우리 진단비, 3대 진단비라고 그러죠. 3대 진단비, 암, 뇌, 그 다음에 급성심경색, 허혈성 같은 경우는 이 3대 진단비 자체는 이 0.25%가 예정률이 내려가게 되면은 보험료는 대충 한 10에서 많게는 13% 정도까지 보험료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A란 보험사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뭐 생명보험사가 되게 많지만 다 비교를 해서 이 A란 보험사가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A란 보험사에 대한 걸 좀 갖고 나온 겁니다. 이 30세 남자 기준에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30세 남자 연복리 2.25라 그랬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19만 8천 원 정도 되십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 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7천만 원을 정해놓고 이제 가입을 쭉 하게 되면 여기서 딱 보시게 되면 9년째까지는 환급률은 0%입니다. 10년 하게 되면은 120개월이죠. 119개월째 해지를 해도 0%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시는데 10년을 꼬박 유지하셨다 하시게 되면 이 환급률을 보시게 되면 이건 확정이십니다. 확정. 제가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데 110.7%를 드려요. 이거는 만약 10년 동안 내가 그냥 1000만 원, 뭐 2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해도 이 이율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30세 이분이 30년 이후에 아니면은 뭐 40년 이후에 내가 연금으로 뭐 이거를 전환하겠다 하게 되면 30년 같은 경우는 163%, 40년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의 거의 2배인 194.3% 정도를 이거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때 가서 뭐 10년 이후에 가서 뭐 15년 이후에 가서 이거를 연금으로 돌려야 됩니까? 연금 전환을 해야 되나요? 저는 연금 전환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큰 돈이죠. 그런데 뭐 30년, 20년, 30년 했을 때 이 연금 전환이 꼭 필요하냐? 아니요. 이 목돈으로 갖고 다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뭐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제가 저번 달에 저희 애들을 제가 2.5%로 가입을 시켜드렸을 때는 10만 원씩 제가 그냥 저는 사망보험금을 보질 않고 그냥 저축식으로 그냥 10년 동안 제가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넣어줬는데요. 저희 애들이 이제 20살이게 되면 60년, 이거 보시게 되면 60년, 아니, 뭐, 50년 정도 되겠죠? 50년 정도 됐을 때 이 보험을 갖고, 이 종신보험을 갖고 만약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게 되면 낸돈의 뭐 23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액이지만 애들한테 남겨주는 금액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뭐 이제 뭐 죽게 되면 뭐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지만 나중에라도 이 확정 이율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30세 남자 기준이고 가입금액 7천만 원 이런 걸 했을 때 월 납입액이 19만 8천 원, 뭐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건 뭐냐면 납기를 꼭 10년 납으로 하세요. 어떤 분들은 15년 납, 20년 납, 뭐 어떤 분 또 정기납이 있어요. 전기납. 계속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10년 납으로 이제 저희가 평균을 좀 내보게 되면 이 10년 납으로 그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율이 한 9%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20년 납으로 하신 분들은 신기하게도요, 30% 미만이 되세요. 이 유지를 못 하십니다. 보험이라는 건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10년 납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10년 납은 그냥, 은행에다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면 그냥 훌쩍 지나가요. 지나가는 게 10년 납이시고, 왜 그러면 저도 이제 뭐 A란 보험사에 10년짜리 갱신되는 암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 달 되면 저도 이제 10년이 돼갖고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 정도는 무조건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납입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이분이 65세 때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뭐 해지하겠다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하겠다 했을 때는 환급률이 자체가 175% 정도가 됩니다. 나입한 금액은 2,400만 원 정도 되지만 보험회사에서 돌려드리는 환급액은 4,200만 원. 이건 그냥 4,20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확정으로 드리는 거고, 이 정기보험은 똑같은 가입 금액을 7천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56,700원, 한 57,000원 정도 되시는데 10년 납이시고요. 65세가 만기가 되십니다. 총 납입액은 680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65세 때 그냥 이 보험은 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환급률은 0%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그 환급액이 높은 대신에 보험료가 약간 비싸지만 그 10년 안에는 해지환급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10년 유지를 하시게 되면 환급률은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금을 가입을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연금은 뭐 20년 납, 뭐 아니면은 뭐 은행에다가 정기저축 요새 3년짜리도 많이 가입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바에는 이 정기저축도 좋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10년 납,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그냥 10년 정도는 내가 뭐 2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 종신보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보험금은 보장은 보장대로 가져가고 나중에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이 정기보험료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만기환급금이 빵이세요, 빵. 그냥 이 680만 원을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때, 아, 내가 680만 원 버리고 그냥 정기보험을 가져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하죠. 그럴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오히려 좀 지금 연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낸 돈은 전혀 손해도 안 보고 그냥 계속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절대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그냥 보장성 보험이세요. 보장성 보험인데 요새 보험사들이 워낙에 좋은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이율을 2.25%를 확정금리, 그것도 연봉률을 준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좀 대단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년째, 무조건 10년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10년째는 110%, 뭐 30년은 뭐 103%, 이렇게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나이에 따라 뭐 20세 때 가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아가겠죠. 더 많이 받아가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뭐 이거는 뭐 대신에 60세 이상 절대 이 종신보험 가입 이거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건강하신 20대부터 30, 40대는 이 종신보험도 자녀분들,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노후 자금으로 뭐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종신보험은 어린 자녀들을 둔 이제 새내기 부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금리 시대, 이 0.75%죠. 이 저금리 시대에 이 정말 안전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정금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후 대비는 30, 40대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20대 때 어떤 분들은 뭐 10대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20대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혜택을 보고 나중에 계속 돈을 묶어놓을수록 연봉률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돌 때는 더욱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 가족에게 발생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으신 가장분들이라면 더욱더 관심 가지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종신보험의 다양한 종류를 만나봤어요.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었고요. 투자의 성격을 가진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일정 기간만 보장을 받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신보험 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무해지 연금형 종신보험의 장점을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들을 저희가 풀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특히나 강조해 주신 이 보험이 연복리 2.25%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은행 금리도 0%대인데 정말 놀라운데 이게 정말 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25%. 예. 그냥 확정입니다. 그냥 확정. 어떤 종신보험은 옛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최저보증 뭐 0.75, 뭐 1%, 뭐 0.5% 뭐 이렇게 최저보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린 거는 그냥 확정으로 2.25로 드리는 이제 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저 보증이 아니라 확정으로 연복리 2.25%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강의 때 보니까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셔도 10% 이상의 이율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면 저축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연금보험 가져가시다가 이렇게 종신보험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연금보험으로도 활용해보면 그런 좋은 보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종신보험은 제가 아까도 좀 강조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니세요. 이 연금보험은 절대 아니십니다. 연금보험하고 저축보험은 절대 아니세요. 요거는 절대 아니시고 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보장성인데요.
이 보장성 보험이지만 2.25로 좀 돌아가서 10년만 유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저축은 아닙니다. 근데 10년 동안은 꼭 유지를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저축 이상의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요, 뭐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만약에 남편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아팠을 경우에 만약에 저 혼자 와이프를 간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도 일을 못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은 나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가입을 시켜주고 또 가족들도 이제 아이를 위해서 가입을 한다. 항상 보험은 나를 위해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종신보험의 주된 기능은 사망보장입니다. 하지만 납기간 10년 정도 끝난 후에는 저축의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해지환급금도 크고 이자도 커서 이익이지만 단지 저축의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사망보장과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이나 가입 시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꼭 이게 최저보증인지 최저보증형인지 아니면 확정금리형인지 그다음에 변액인지 요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저보증형은 하고 이 변액 종신보험은 안 권해드립니다. 안 권해드리는 이유는 최저보증형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길고요. 그 다음에 그 변액 같은 경우는 이 변하는 액수 그냥 계속 요새 주식 시장이 아주 좋거나 채권 시장이 아주 좋게 되면은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제 더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지금 0.75지만 더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또 채권 금리도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액 같은 경우는 내가 낸 금액보다 원금을 찾아가시려면 주식시장이 정말 좋고 하게 돼서 했을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30년, 40년을 가져가셔야지만 원금을 도래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가입을 할 때 확정금리형으로 가입을 꼭 하시고요. 납기는 꼭 10년 납으로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년 납. 이 10년 납 정말 중요하세요. 10년은 정말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유지가 잘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꼭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확정금리하고 10년 납으로 납기를 정해놓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확인해야 할 사항들 기억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저보증인지 확정 이율인지 변액인지 확인하시고 그중에 확정금리형 10년 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 어려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종신보험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늦게 가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정도라고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모를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신혼부부 분들 특히나 이 종신보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1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이 있어야지만 정말 간신히 가정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혼부부분들은 나중에 내가 사망보장 필요 없다고 느끼는 시점에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내게 필요한 보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 물론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건강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는 수술 플랜입니다. 자, 수술 플랜의 모든 것 오늘은 김성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선 진단비만 딱 떠올렸다면 요즘은 수술비도 많이들 좀 그렇죠. 문의를 수술비 주시거든요. 예. 그만큼 장점이 커서일 것 같은데 일단 수술비 보험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예, 일단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 수술비 플랜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술비 플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수술비 가입 플랜. 중복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이 네.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암보험이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뭐 사망보험은 상관이 없거든. 후유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했을 때는 네. 그 업계 한도가 있어요. 보험회사 전체 이제 한도. 우리 지금 컴퓨터나 이렇게 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네. 때문에 예전에 타사에 뭘 가입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서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한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 해당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손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만 보장받는 또는 적게 보장받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고루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수술 플랜이 내가 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될까? 그런 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예.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수술하는 우리 비관열적 수술. 비관열적 수술은 어떤 거냐면요. 2007년도에 신의료기술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수술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수술이라고 하면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예. 이제 신체를 절단해가지고 메스를 사용하는. 메스 네. 딱 사용해가지고 열어서 이제 장기를 적출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기법이 수술인데, 시술 같은 경우 또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우리 몸을 여는 수술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는 우리 간 밑에 담간, 소위 말하는 쓸개가 있는데요. 이건 쓸개는 소화액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위에 소화를 활성해 주는데, 이 담낭의 요즘 다이어트라든지 불규칙적인 식생활 또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담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이 수술을 많이 하겠네요. 굉장히 많죠.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네. 많이 있으신데요. 담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담낭이 수축작용이 좁아지면서 그 안에 석회가 끼게 됩니다. 돌이 끼게 되면은 이제 담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담관까지도 치명적인 역할을 해서 만약에 석회가 빠져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통증이 유발하는데요. 이 수술은 과거 같으면 열고 장기를 적출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담관 내에 구멍을 3개 뚫거나 아니면 배꼽 밑에 아주 미세하게 뜨는 이런 하모니 기법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같은 수술이라고 하면 몇 시간씩 굉장히 오랜 시간의 수술이 걸렸을 텐데, 이 담관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꼽 밑에 이렇게 내시경학적으로 들어가서 간을 들고 담낭을 톡톡톡 저렇게 해서 떼어내는 한 10분 정도. 간단해졌네요. 10분 정도, 최대한 20분 정도의 수술로 간단해졌고, 회복 기간도 하루 정도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로 되어 있고요. 이런 수술도 이제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도 이제 녹내장에 이제 환자가 결막염이 돼서 스텐트를 삽입해서 방수액을 잘 배출시켜줌으로써 이제 녹내장 수술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굉장히 많이 이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때나 아니면 40, 50대들에게 굉장히 또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으신데, 이제 예전에는 화학적 요법이나 레이저로 이제 수술을 하는 최근 요법까지 왔는데, 이것도 카테터를 통해서 표적 정맥 또는 동맥을 이렇게 막아주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면서 정맥을 활성해서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인 제거를 해주는 이런 시술들이 이게 수술로 보장이 되는 그런 담보들이 보험료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큰
큰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이렇게 시술 네.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중복적으로 가입 가능하면서 매번 수술을 할 때마다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알아야 잘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순위를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 순위,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 순위들을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네. 나열을 해봤는데, 이건 손해보험 생명보험협회에 이제 가장 보험금 청구력이 많은 그런 빈도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백내장.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렌즈를 삽입하게 될 경우에는 렌즈 삽입에 대한 그 비용이 굉장히 컸어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도 드는데 그 렌즈에 대한 비용을 실손에서도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백내장에 대해서 그 제대 비용, 재료 비용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백내장이 가장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요즘에 뭐 우리 시력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나식 나색도 미용적으로 있겠지만은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시력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다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험 수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좀 많은, 좀 이렇게 렌즈를 꼭 삽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삽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보험으로 뭐 큰 돈을 받아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알맞는 치료가 가장 적절하겠고요. 그리고 치액 수술도 과거의 실손은 우리 100%짜리에서는 전혀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그 급여 부분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세요. 예. 그러면은 비급여 부분 한 2, 30만 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수술은 이제 척추, 시술로 많이 하죠. 요즘에 수술 전에. 예. 시술로서 이제 그 천자를 해가지고 꼬리뼈 부위를 천자를 해서 이제 아픈 부위에 약품을 뿌려주는 시술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수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척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뭐 충수 절제술, 담낭 절제술 마찬가지로 경피적인 요법으로 간단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 슬관전 수술도 이제 관절증도 내시경학적으로 그 슬관절이 파열되거나 찢어진 부분도 긁어내는 기법으로 이제 시술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 협심증, 우리 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졌을 때 우리 간단하게 응급치료로도 그 협심증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시경 하부 축농증이나 담도 수술, 자궁 절제술 또한 또 간단하게 내시경학적으로 시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는 이 손해보험사의 이런 수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손해보험에는 그 100%, 90% 보장할 때에는 수술 특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우리 과거 한 5년 전, 7년 전 증권만 보셔도 끼케야 질병수술 10만 원, 뭐 상해수술 50만 원, 뭐 이 정도만 있었고, 뭐 16대 정도 있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술이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이제 수술로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시술로 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분쟁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수술 담보를 내놓고 나서 이게 수술이냐 시술이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 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체크하셔서 내가 진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누구나 봐도 명백한 수술이었다면 보험금을 적절하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 아직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관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보장받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의 종류에는 크게 뭐 27대, 21대, 41대, 회사별로 뭐 100일대, 오, 많네요. 뭐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펼쳐놓으면은 어느 회사는 이 수술을 조금 더 주더라. 어느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도 수술을 좀 더 많이 주거나, 이런 비중의 차이지 수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특약 같은 경우 예전에 생명보험의 종수술 2조에 1종에서 5종 또는 7종까지 있는데요. 그 5종까지만 해도 한 620가지가 됩니다. 약관상에. 그런 620가지는 수술과 시술도 예전부터 지급을 해줬어요. 하지만 27대, 21대 이런 수술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포를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많이 특약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100일 때, 20일 때 건강체 수술 플랜이 있고 유병자들도 수술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수술만 없다고 하면은 입원 또는 수술이 없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100일 때, 20일 때 1종에서 5종, 뇌혈관, 허혈성, 5대 기관 이렇게만 보신다고 해도 우리 진단 자금으로 가입하시기 비싼 것들 있잖아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그리고 요즘 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고 싶어도 비싸고 또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수술 특약으로 또 커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여기 표기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예. 상해 수술이라든지 상해 종 수술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저렴하게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수술 특약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금액대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50대 중반 남성, 여성 뭐 7만 원, 9만 원, 40대 10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기간이 짧게 설정하거나 길게 설정하에 따라 금액은 좀 많이 상이하긴 하는데 진단 자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하시다가 보면 되고요. 이 수술 특약은 어느 부분을 좀 줄이거나 넣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특약은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수술비만 가입하신다고 하면 그 또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요. 지금 실비나 진단비처럼 기본이 갖춰진 분들도 수술비 보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입 시 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가입 시 중요한 거는 수술 티켓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담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술에 대한 별 걱정을 안 하세요. 하지만 갑자기 몸이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건강검진을 받거나 할 때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전혀 수술할지 전혀 상상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 증권을 펼쳐보았는데 수술 특약이 부족하시단 분들은 좀 이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진단 자금을 들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수술비 플랜을 꼭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성주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쉽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보장인 것 같아요. 가입의 한도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술비 보험 한번 좀 저렴하게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좋은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